천안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비상입니다. 태안 근흥면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인근 군사시설 소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방지시설 설치와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혼인 10건 중 1건 이상은 다문화 혼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2%를 기록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우리 지역 이슈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시간, 지난달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충남 지역 키워드는 코로나19와 마스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 명의 감염자에서 시작한 천안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접촉자까지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김단비 기자, 이 천안 콜센터 누적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일 오후 4시 기준 천안의 콜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40대 여성 상담원이 지난 4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무더기 확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감염도 확인돼 비상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콜센터 직원이 21명이고 9명은 콜센터 확진자의 가족이나 접촉자입니다. 콜센터 사무실은 확인 결과 환기시설도 제대로 없는 좁고 밀폐된 공간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콜센터 측이 좌석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콜센터 업체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콜센터 집단 감염 외에도 연쇄 감염도 잇따른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6일 천안과 아산에서 지역 연쇄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됐습니다. 천안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또 다른 천안 확진자의 지인인데요. 아산 확진자 2명은 자가격리 중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명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천안과 인근 아산에서 지역사회 소규모 감염과 산발적 감염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충남도는 해당 지역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상태인데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주기 거리두기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천안과 아산은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거리두기 기준 1.5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 속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개인 방역에 모두가 철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변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격과 대포 소리가 들린다면 어떠십니까? 태안 근흥면 주민들이 인근 군사시설에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펜션입니다. 정문 유리에 금이 가 있습니다. 주인은 지난 여름 인근 군사시설에서 무기를 시험할 때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큰 피해는 환불 요구 등 영업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애기들 데리고 조용하니까 놀러 오면은 낮에 되면은 그냥 뻥뻥뻥 소리가 나니까 애기들이 놀래니까 객실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해변가에 와서 놀러 온 거지 객실에 갇혀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자고 집에 여기 못 있겠다고. 참지 못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 마을에 들어선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 때문에 50년 가까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관광업과 어업활동, 가축사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임산부 유산, 가축사산, 그리고 양계의 산란륜 저하, 불면증, 만병의 근원인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과 주민 간 차등을 두지 않는 일률적인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험장을 이전하거나 자신들을 이주시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소음 피해만 안 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다른 데로 이전하라. 우리도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예? 또 안 되면 우리 주민을 전부 이주를 시켜라. 이것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군소음보상법은 이달 말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소음 측정 용역에 들어갔다며 결과에 따라 주민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지시설 설치나 이주 대책 등 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소음 측정 용역도 내년 말까지 예정돼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파업으로 충남 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돌봄 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6.15 후 1시 기준 도내 돌봄 전담사 574명 가운데 45%인 259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학교 400여 곳 가운데 164곳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교실이나 도서관 등을 개방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돌봄 전담사와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투입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나머지 100여 곳은 아예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정상적인 돌봄 운영이 어려운 곳은 학부모 가정돌봄이나 지역 돌봄 기관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결혼 건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 지역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결혼 건수는 2만 4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4%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남이 11.8%, 13.2%를 기록한 제주에 이어 전남과 함께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홍성군이 도심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나섰습니다. 또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홍성군의 교통 관련 정책 한범우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홍성군 군도 1호선 도로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홍성 지역 교통 현안과 관련된 곳 중 한 곳입니다. 홍성 지역 교통 현안과 관련해 김주환 홍성군 건설교통과장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부터 소개해 주시죠. 홍성군 건설교통과에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해 농어촌 지역 교통 서비스 수혜 지역 확대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도 1호 미개설 구간에 대해 사업비 88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2.7km, 폭 8.5m의 2차선 도로로 올해 10월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천 벽계리 국도 21호선에서 은하면을 경유하여 구항 태복리 군도 23호선을 연결하는 6.4km 구간이 전면 개통되어 농촌 지역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포 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발전이 더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대책 있습니까? 홍성군은 내포 신도시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입주 당시 3만 3천 대 수준이던 홍성군 차량 등록 대수가 현재 5만 4천 대로 1만 5천 대 급증하며 주차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 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의 차량 등록 대수가 2013년 2,410대에서 현재 1만 5,010대로 1만 2,60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공연 주차장 150면, 이주와 택지에 노예 주차장 17개소 187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4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중심 지역에도 부설 주차장이 상당수 확보되어 있음에도 가까운 도로변에 주차하는 차량이 늘고 있어
단속 차량을 고정 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이 불편 사항을 직접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에 대한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 관련 현안 짚어주셨는데 이 밖에 또 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협약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올해 2월 농심품부 신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협약 시범 도입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농촌 협약은 농식품부와 기초단체의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홍성군은 향후 5년간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한 총 4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홍성군은 3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 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생활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군 교통 그리고 농촌 관련 주요 현안 짚어봤는데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필요해 봅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에서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제2의 벤처기업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해 천안에 창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충남도는 6일 천안시청에서 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창업단지 조성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공모로 선정된 혁신 창업단지는 천안 서북구 와촌동 일원에 예산 800억여 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 11월 준공됩니다. 창업단지는 영국 런던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인 킹스크로스 지역을 모델로 조성됩니다. 창업단지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2배 규모로 연구시설을 비롯해 벤처기업 500여 개가 들어서게 되며 일자리 15,000여 개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태안군이 해양치유센터 설립에 관한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해양치유센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태안군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예정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갯벌과 피트를 중심으로 태안만에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해양치유센터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해 남면 달산포 일원에 건립됩니다. 태안군은 해양치유센터 조성으로 649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이슈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충남 지역과 관련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코로나19와 마스크인데요. 10월 초 추석 연휴 기간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한 데 이어 중순부터는 집단 감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천안과 아산에서 포차와 사우나, 결혼식, 지인 모임을 통해 무더기로 확진자가 속출했는데 여기에 이달 들어서는 천안의 한 금융기관 콜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인 확진 사례는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집단 감염은 이례적이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눈에 띄는 키워드 살펴봅니다. 눈에 띄는 키워드는 내포 신도시입니다. 10월 8일 충남 혁신도시를 위한 도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데요. 혁신도시 지정안건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어섰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앞서 충남도는 혁신도시 입지로 내포 신도시를 명시했는데요. 공공기관 유치는 물론 교통망과 정주 여건 향상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포 신도시 내 기업 유치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살펴본 우리 지역 이슈였습니다. 충남대학교 소재지를 제한한 공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 유치를 위한 공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화 의원은 현재 국립대 설치령에 충남대는 대전과 세종에만 캠퍼스를 조성하도록 제한돼 있다며 이 때문에 내포 캠퍼스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